예, 다자오, 엠브레입니다. 그러니까 2월 셋째 주차 이제 지난주에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차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길에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제 기사들을 이제 보시기 전에 우선 뭐 지난주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뭐 IT 관련된 이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이제 하이퍼 스케일, 큰 스케일이겠죠. 근데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가 있어서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규모로 보면 최소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는 스케일의 규모의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데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운영이 이제 미국의 40% 정도, 그리고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의 이제 30%가 이제 그러니까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절반을 그 아마존 AWS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 세 업체가 이제 운영 중이라는 이제 통계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되게 필수적인 환경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인데, 실제로 여기서 있는 표를 보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퍼센테이지는 사실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서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게 표를 공유해 드리고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전금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 그 전금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융위원회랑 이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에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뭐 반격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건대 지급결제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권한이다. 그리고 이제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지급결제가 기존엔 당연히 이게 그 이제 오프라인 지급결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제 가상화폐 내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지급 결제하는 업무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 온라인 이 지급 결제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이 그리고 또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감독을 하느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이제 소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제 금융결제원이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지급결제를 모두 이제 결제를 담당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감독 권한으로서 온라인에 대한 지급결제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정금법이 이제 개정안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반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또 반론을 이제 제기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지급결제 권한은 한국은행에 있다라는 내용과 이제 온라인 이제 지급결제에 관련돼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을 감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온라인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제 가져가는 내용의 정금법이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같은 내용의 기사니까 이제 내용은 이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 논 거는 그겁니다. 이제 빅테크, 소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제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내부의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래 과정 자체가 실제 지금 관리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금법을 개정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를 통해서 그 거래 내역을 이제 검증하고 이제 감독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이제 논 거일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한국은행법상 지급 결제권은 이제 그 권한은 이제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침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한참 핫한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 이후로는 이제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에 놀란 금감원 운용사의 고객 자료 요구,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결국에 이걸 금감원은 이걸 관리할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것을 이제 방해할 막을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매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다음 기사에 보시다시피 단지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 개입 의도는 없었다라는 기사이지만, 과연 이제 그렇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과연 이제 포지션 청산을 하는 게 이제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이제 금감원 이제 보도 자료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한 제도로서 이제 금산법 이제 일부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마련한 이제 권고안에 따라서 입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입법이 되게 되면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이제 업무가 좀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금감원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재심 같은 경우 아직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내용, 실무자분들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다 확인하고 계실 거고, 실제로 이제 증선이라든지 금융위로 넘어갔을 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의 투자 지원 업무를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기사. 그리고 운용사 실적이 날개를 달았다. 지난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순이익이 95% 뛰어서 1위였다라는 기사. 그리고 뭐 성과급을 이제 금융투자 업자끼리,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이 많이 달려서 직원들끼리 이제 얘기가 많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인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국내 처음으로 이제 소액 후불 결제 사업에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특례 인정을 받았다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인 이제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에 대해 그 영상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신 전문 금융업자, 기존의 뭐 신용카드사로 대변되는 여신 전문 금융업자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플레를 대표적으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금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될 정도로 실제로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상당히 이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지금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제 PC방 사업자가 이제 채굴업자, 가상화폐 이제 채굴업자에게 이제 시스템을 빌려줌으로써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고요. 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통합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옆에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전금법이 이제 시행될 때 이제 소위 오픈 뱅킹 이슈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급 지시 전달업 마이 페이먼트 사업이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일 거고, 이것이 아까 전에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소액 후불 결제 사업에 진출한 특례를 인정받은 걸 넘어서서 실제로 여신 전문 금융업자들의 영역에 상당히 많은 빅테크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첨예한 이슈의 첫 번째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지급 결제에 대한 이제 한국은행의 권한과 이제 금융위원회의 권한 다툼, 이 부분이 이제 전금법의 이제 핵심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감원, 주가 조작 등 3대 불공정 거래 현장 조사권 추진이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도 금융위원회 이제 산하에 자본시장 조사단은 이제 강제 수사의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제 임의로 제출받는 등 임의 수사 권한만 현재 있다. 그래서 금감원 측에서는 이제 그 우리도 강제 수사권을 이제 부여해 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이제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위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은 진행되는 걸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과연 강제 수사권을 그렇게 쉽게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탁원에 대한 제재,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이제 예탁원 제재는 이제 감사원 결론을 따를 것이다라는 이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이제 발언이 이제 그러니까 기사로 나왔습니다. 코스피 거래액이 이제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한 조정기를 맞고 있다는 기사이고요. 외국계 증권사가 수천억을 벌고도 이제 쥐꼬리만큼 기부했다. 뭐 액수를 보시면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합해서 이제 기부액은 이제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ISA 통장 이제 그 계좌에 이제 중개형 ISA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기사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ISA 계좌라는 건 금융투자 종합관리용 통장이라는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이 이제 뭐 개별 주식 이외에도 뭐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ISA 계좌를 가지고서 여러 금융 상품들을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는 안 됐었던 개별 주식 거래도 이 계좌, 이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금융투자 상품들, 이 계좌 내 금융투자 상품들의 이제 손익에 따라서는 그걸 통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도 이제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이제 개별 주식 외에 이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로서 활용이 되었다면은 이제 주식 거래도 이 계좌로서 활용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치 경쟁이라는 단어 이게 얘기가 돼 있는 거는 기존 이제 키움증권 이제 위탁 매매는 키움증권 쪽에 개별 주식 위탁 매매는 키움증권 쪽이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이제 그 기타 증권사들도 다른 금융 상품들과 엮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를 가지고서 이제 유치 경쟁을 나섬으로써 그 이제 소위 락인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이제 이 계좌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개별 주식의 위탁 매매도 이제 뭐 종래 쓰고 있었던 키움증권이 아니라 그 자기네 그 이제 증권사를 이용해서 이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쟁 유치 경쟁이라는 기사 타이틀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앞선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가상자산 이상거래 의심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거래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이상거래에 한정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뭐 나아가서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거래로서
이제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이런 내용들 아니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신고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근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는데 업계는 실명 계좌 발급 기준 없어서 불만.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그 거래소에서는 이제 그 시중에 이제 레거시 이제 은행권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발급하는 이제 계좌로 이제 그래서 제가 투자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 이제 그 계좌에다 입금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계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내가 이제 계좌를 이제 만들게 된다 했을 때 위탁 계좌를 만들면은 이 계좌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신분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하고서 그러니까 실명 확인이 된 계좌로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 지금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그 실명 확인이 된 계좌를 가지고서 실명 계좌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소위 기존과 같은 이제 벌집 계좌의 운영은 내달부터 이제 금지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업계에 이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실명 계좌는 은행권에서 지금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권은 이제 감독기관이 이제 사실 매뉴얼도 없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발급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법적인 이제 위법 사항을 해소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기관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기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들끼리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P2P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체에 관련해서 이제 법에서 이제 요건이 이제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영업 중인 117개사 중 상당수가 이제 폐업이 예상되는 이제 P2P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그 기사입니다. 실제로 등록 신청한 6곳 중에서도 4곳만 자격을 갖춘 상태라는 기사이고요. 이제 문제는 폐업이 불가피한 업체들이 그 업체들의 투자를 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 이 부분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해야 할지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당근페이 이제 사업으로 진출한다라는 기사였었고요. 자, 역시나 이번 주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우선은 지금 이제 18일 목요일까지 받고 이제 수요일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을 신용정보원에서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는 기사이고요. 자, 그리고 금감원 올해 업무 계획 논란에서 향후 이제 금융사고가 이제 발생됐을 때 책임질 임원을 이제 미리 기재해서 써내라는 금감원의 그런 감독 방침에 대해서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자제를 이제 또 명문화했다는 데에 대해서 경영 개입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였었고요. 자, 이 기사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자본시장 관련돼서 이제 많은 개정안을 이제 내고 있는 의원실인데 여기에서 이제 낸 보도 자료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의 0.1%에 불과한데 이제 마치 이제 증권사가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라는 내용에 이제 반박하는 이제 기사였었고요. 네, 이 부분도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인 대주액 50%만 적용 검토, 증권사 신용공여 부담 던다라는 기사는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의 신용 공여는 이제 현금을 이제 신용 융자하는 경우와 이제 주식을 이제 신용 대주하는 경우로 이제 했을 때 그걸 이제 합해가지고 한도를 이제 상정해가지고 자기 자본 10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융자의 부분이 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신용 대주 부분은 이제 그걸 이제 범위가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매도 관련한 개인들도 공매도를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들 K 대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안으로서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신용 대주를 한 것에는 이제 50% 할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 자본 100% 이내로 제한하는 이걸 계산을 할 때 어드밴테이지를 줄 테니 이제 신용 융자뿐만 아니라 신용 대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감독 정책 방침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실적 대박난 금투업계 채용문 활짝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핀테크발 디지털 인재 스카우트 전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빅테크 그 IT 엔지니어의 이제 연봉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이고, SK텔레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강화를 함에 있어서 SC제일은행과 함께 금융권 전용 클라우드 구축을 이제 구축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이제 코스컴이 하고 있는 금융 클라우드가 있고, 실제로 이제 KT, 아마존 등 이제 기존의 IBM 등 그러니까 레거시 이제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현재 이게 많은 경쟁을 펼치고 있죠. 네, 자,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5분 내 월요일과 화요일 뉴스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스증권이 100억 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기사, 그리고 이제 예탁 결제안이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했었던 이제 공매도 감시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민간 업체 관련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았던 업체에서는 우리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걸 왜 민간에다 안 맡기고 그게 왜 예탁 결제안이 그런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느냐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제 업계 반발 기류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임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고요. 대형 증권사가 해외 투자,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손실이 이제 많이 있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포트폴리오로 가져갔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활황인 시장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박용진 의원실에서 이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러니까 공매도 수수료로 2,500억 원을 이제 챙겼다라고 이제 했던 이 보도자료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보도자료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 이제 대척점에 있는 내용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요일자 뉴스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픈 뱅킹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픈 뱅킹이라는 건 결국에 은행의 그 전산 시스템의 API들을 각 증권사들의 API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의 그런 그 규칙을 통해서 여러 이제 증권사들 전산 시스템에서 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결국에 통합해서 이게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이제 오픈 뱅킹인 거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A라는 은행에 이제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접속함으로써 사실 B 은행이나 뭐 C 증권사나 D 카드사에 이제 있는 자기의 이제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경쟁이 많이 촉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자 많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세계 첫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ETF의 증시 상장을 승인했는데, 이제 미국서도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게 타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ETF 상품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거 정말 가상 자산은 이제 우리의 레거시 내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2월 15일 월요일 뉴스를 보겠습니다. 네. 네, 금리 상승 전에 현금을 쌓자라는 취지에서 회사채 발행이 이제 본물을 이제 이루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금융 당국의 지금 세 가지 주된 이슈가 이제 라이언 펀드에 대한 증권사 제재,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 공매도 개선안, 그리고 특별 사법 경찰에 대한 이제 증언 논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강제 수사 권한까지 이제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금융 당국 그 감독 기관들이 이제 당면에 있는 그런 과제들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ESG 경영, ESG가 올해는 정말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도 참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월요일 기사에는 특별한 내용들은 없네요. 그래서 네, 예금에서 주식으로 머니 부부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지금 활황이다 보니까 이제 예적금의 이율로는 저금리 시대에서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제 네,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핫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발 고용 충격 2030이 가장 아팠다라는 이제 기사이고요. 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이제 올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정지해놓고 읽어보실 수 있도록 잠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이제 기존 대출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한 내용을 이제 금리를 적용한다라는 이제 정부안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제2금융권에서는 그 계약을 이제 연장을 그럼 거부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원금 상환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금융 소비자가 이제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그 2월 셋째 주차에 이제 뉴스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이제 빠르게 스캔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영상이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지난주 그 이슈들을 이제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영상을 축약해서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